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탄핵 가능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정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은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민주당 계열이죠. 친민주당 계열은 이미 그 광화문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퇴진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이 퇴진에 관한 요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에 대한 규탄에서 이제 퇴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탄핵은 가능하냐? 탄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은 이제 그 단순한 정치적인 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 사실이 있어야지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탄핵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먼저 이제 심정적, 정서적 탄핵으로 나온다면 이미 정서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나아가고 있다. 국민 지지도가 30% 이하이기 때문에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무너졌을 겁니다. 각종 무능력과 추문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핵심이 이제 이태원 참사인데 세월호를 돌이켜 보더라도 아마 이제 그 이 책임에 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현재는 아무도 이제 구속된 사람이 없는데 어, 용산 경찰서장, 그죠? 용산 경찰서장 구속될 것 같고요. 현재 입건만 됐습니다. 구속은 안 시켰습니다. 경찰청장은 물러나지 않았다. 경찰청장도 물러날 것 같고 경찰청장도 당연히 입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나 본청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퇴할 것이고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방어막을 형성한 이후에도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면 결국 이제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라든지 보좌관을 대폭 물갈이해서 여기서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를 대폭 물갈이하는 수준 여기까지는 밀리지만 그 이상은 이제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 탄핵을 보면 이태원 참사는 이제 현재로서 그 경찰들의 직무유기는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적절한 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사고 이후에도 그 구호 조치가 미흡했죠. 법률상에 요구되는 형태의 정상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의 경우에는 음,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 법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은 이제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위법행위를 보게 되면 일단 대통령 전에 그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사건에 대한 개입이다. 거죠. 김건희에 대한 아, 뇌물수수, 김건희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향응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된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공소시효로 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뇌물죄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먼저 대통령 전에 보면 가장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당시 피의자였던 김건희와 동거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 위반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바로 이제 2004년에 양재택 아, 차장검사와 윤석열 모녀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것이 이제 밝혀졌죠. 결국은 이런 걸 보듯이 김건희 모녀는 오래전부터 각종 고발, 고소, 재판에 연루돼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사나 변호사 등과 교류가 아주 각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뭐 널리 알려진 그거죠. 유명 인사다.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거의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2010년부터 김건희를 만나서 2년간 교제 후 대검찰청에서 2012년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 공감에서는 이제 2010년에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정식 혼인 관계를 맺기도 전에 이제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거. 그 당시에 김건희는 피의자였고 검찰 수사를 받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그 검사였죠. 대검 검사.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뇌물은 이제 금품이나 술, 향뿐만 아니라 성관계에도 뇌물이 들어갑니다. 2012년에 조사 중이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가 뇌물죄로 이런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피의자와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 이제 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그 뭐 동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2013년 4월에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천전 사유에 대해서 2017년에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죠.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 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상관이었죠. 그래서 질문 내용이 윤석열에 대한 자천이 이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 관련해서 정치적 보복으로서 자천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사안으로 자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이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이 부적절한 일이 무엇이냐? 뭐죠? 부적절한 일이 이 부적절한 일이 바로 검사 시절에 피의자 김건희와 동거한 것, 이것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더 살펴보면요. 2013년 12월에 또 이제 그 당시 좌천됐던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당시 공개된 징계 사유는 이제 그 항명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된 항명과 재산 신고 누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징계권자는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어, 1호 신문이 대선 기간 동안에 황교안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의 답변은 당시 징계 사유에는 윤석열의 그 처거와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처거와 관련된 사건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윤석열이 이 처거와 관련된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런데 김건희 모자와 이 법률 투쟁을 하고 있는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12년 3월에 법무부에 김건희 모자에 대한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신 내용에 이 정대택 이분이 제기한 게 징계 사유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징계했다고 이제 통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이 당시 이 고위 검사했는데 당시 징계권자인 황교안이 윤석열에 대한 이런 비리 이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죠. 보고받지 않을 리가 없다. 대검 검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2013년 12월, 그죠? 2003년 12월 징계 당시와 그다음에 이 정대택 씨가 윤석열의 비리를 신고를 해서 항의하던 중에 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회신서를 볼 때, 회신을 볼 때 윤석열이 또 더군다나 검찰청에서 결혼식까지 했는데 윤석열 비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제 도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이 모녀의 사건들이 쭉 있었죠.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 부분도 범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술집 소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그 내용은 김앤장 변호사들과 대통령 법무장관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는 첼로스트의 전화 녹음입니다. 이 전화 녹음은 이제 본인이 현장에 있어서 직접 현장 들은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면 증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장관의 형사 책임이 문제되고 허위가 되면 이제 첼로리스트는 비록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널리 알려질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명예훼손 그리고 제3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한동훈의 형사 책임을 물면 허위 사실이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술자리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요. 꾸며낸 얘기로 보기에는 너무 길고 상세하다. 과연 이거를 꾸며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때 꾸며내기는 힘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뇌물에는 금품 이외에 향응 제공, 그러니까 술이죠, 술. 술을 얻어먹는 것도 뇌물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날 술값을 김현장이 냈다면 뇌물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관한 뇌물죄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것이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고위직에 있을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뭐 향응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특정 업무에 대한 부탁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즉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또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상관없이 즉 이것도 역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법률 회사죠, 변호사. 수많은 사건으로 현재 고발 고소가 됐거나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건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고발 고소 사건은 검찰이 철회하므로 법무부 장관은 그에 대해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행위 행장에 있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현장의 업무 중에는 국가기관에 관련된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청담동 술집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고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부당하지만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탄핵 이후에는 이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허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 첼로리스트가 이 친민주당 계열로 아주 열렬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고위 정계 인사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꾸며낼 수도 있다. 이른바 아주 심각한 허언증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주 뭐 그 정치 공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첼로리스트가 협조만 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 말하면 지금은 이제 친민주당에서 급격하게 친국민의힘으로 급변해서 여당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첼로리스트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이 은폐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제3의 증언이라든가 뭐 수사를 통해서 그죠? 전화 위치 추적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첼로리스트의 전화나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죠. 자유총연맹 상임 부의장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전화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는 이게 사실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다. 경찰의 마음만 먹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